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. 어니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니스트님과 제가 여러분들께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주식 투자자를 힘들게 하는 것.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. 한번 쭉 들어보시고 마인드를 잡는 데 한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주식을 해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쓸데없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요즘에 TV 예능에서 음악 경연 프로그램 많았잖아요. 요즘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돼 왔잖아요. 뭐 슈퍼스타 K라든가 K-팝 스타라든가 요새는 트로트도 많았고 막 이런 식으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들 같은 거 되게 많았어요.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심사위원이 존재합니다.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게. 여기에 앉아있는 심사위원은 누구일까요? 최소한 음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의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음악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심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심사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주관적인 부분도 분명히 개입이 되겠지만, 그래도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실전의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각도의 에서의 의견이 가능하다는 거죠. 이런 심사위원들 아니면 이런 멘토의 도움은 분명히 주식 투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. 근데 주식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게 뭘까요?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저는 그렇거든요.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에 심사위원들이 너무 많아요. 이유는 스스로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아마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흔한 말로 그냥 친구들끼리 주식하는 단톡방 이런 거 있지 않나요? 저도 제 친구들도 그런 데 있거든요. 물론 저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공간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. 거기서 나 이 종목 샀다, 또는 나 이거 샀는데 마이너스 몇 프로야, 기타 등등. 지금 보여지는 캐몬이라는 종목을 볼게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뭐 한 5,500원에 샀다고 쳐보겠습니다. 이런 데서 샀어요. 물린 거죠. 한 요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4,000원에서 3,000원 뭐 요런 정도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A에서 사서 B 정도 오게 되면은 딱 이 B가 되면은 여기서 자신이 스스로 구축한 자신을 포함한 심사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. 이거 어떡하지?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그런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종목 토론방도 들어가죠. 그 안에서 뭐가 위로가 될 만한 글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요. 근데 실제로 B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거의 뻔하죠. 다 안 나온다. 뭐 했냐, 손절했어야지. 이거 상패될지도 모른다. 거의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굳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종토방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뭐 얘기를 하는 데를 간다던가, 아니면 아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3, 3, 5 모여있는 그런 단톡방 같은 게 있다던가 그러면은, 나는 지금 이 B 상황에서 지금 죽겠는데 옆에서 누구 친구가 다른 종목으로 나 오늘 뭐 수익 얼마 냈다, 막 수익률 몇 프로다 이런 얘기하면 스스로가 자기의 심사위원이 돼서 내가 진짜 바보구나, 멍청했구나 막 그렇게 또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, 네. 누군가가 이거를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책하기도 하고,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나오죠. 정말 많고요.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이거 답정너예요. 답정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상승일 때는 이거 상한가 간다, 이제 집 살 준비해라, 차 살 준비해라, 막 요런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냥 희망회로. 상승 때는 무조건 희망회로. 하락 때는 망했다, 뭐 하는 거냐, 손절했어야지, 상패당한다,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.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 딱 놓고서 그걸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. 중요한 거는 이런 답정너 이야기가 나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을까요? 저는 진심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심사위원 코멘트가 아니다, 그거는. 네. 이 말씀이시죠. 반대로 그거는 그냥 듣고 흘리면 되지 라고 말씀들 하는데, 듣고 흘려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. 쉽지 않아요. 사람은 그런 거를 직면한 상황에 대한 누군가의 의견과 코멘트에서 연연하게 되지,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래,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나는 이제 강철 멘탈이야, 나는 유리 멘탈이야,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누구나 사실 살짝 흘려가는 뭔가 얘기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끌려가거든요. 심리적으로. 그렇죠. 그리고 정말 이러한 현상의 명암이 잘 드러나는 곳이 연예계잖아요. 댓글,
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고통받아 하잖아요.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거거든요. 왜냐면은 누군가는 그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진지하게 나는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깊게 앞뒤를 생각하고서 정확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에 단면만을 보고서 그냥 말하는 거죠. 그러고서 아님 말고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합니다.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정말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. 스스로를 투자해서 중심을 못 잡게 만들 수도 있어요. 그 정도까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.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누군가를 코멘트를 받는다는 거는 그 상대방이 정말로 심사위원적으로 자격이 있는지, 자격이라고 해서 커리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만큼 생각해 줄 수 있는지, 또는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진짜로 입체적으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지, 그 생각을 토대로 한 의견인지 아니면 아님 말고 하는 생각에 단순 툭툭 던지는 의견인지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했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서 조언을 주는 사람이 없겠죠, 주변에. 쉽지 않죠. 실력이 없어서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죠. 네,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되게 냉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지도 않는 게 현실이고요. 그렇죠. 네, 사실은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클럽을 하고 있는 취지랑도 맞물리는데 너무 없으니까,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것도 맞고요. 근데 클럽과 별개로 분명한 거는 만약에 없다면은 심지어 심사위원을 두지 마세요. 그게 차라리 더 유리합니다.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A 상황에 물려가지고 B 상황까지 갔는데 심사위원도 없고 본인도 뭔가를 평가할 능력이 안 되고 경험도 없으면 너무 외롭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그래도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은 걸까요? 그냥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C를 만들어갈 수 있는 팀원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그룹? 이런 게 같이 있어주면 그게 가장 좋죠. 인간은 생각보다 나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회성 동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묻어가면서 있게 되면 훨씬 더 강해집니다. 그게 제일 좋긴 하죠. 아니, 진짜 더 좋은 거는 이거를 그냥 혼자서 확신 있게 이렇게 해나가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뭐 오늘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, 이걸 못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해내는 공간에서 있으면은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많이 완화가 되고 힘을 낼 수 있겠다는 얘기죠. 네, 그리고 이거를 A에서 C로 가는 걸 혼자 할 수 있게 되려면요, 할 수 있게 된다가 전제잖아요. 할 수 있고 나서 혼자 하든가 같이 하든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. 그리고 그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혼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실제 제가 보면은 되게 없어요. 네, 그 뭐 어떤 뭐 상위 1% 막 이런 얘기 하는데 1%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1%도 너무 많아요. 네, 생각보다 쉽지 않죠. 뭐 운동, 진짜로 운동에 제가 많이 비유하는 이유가, 운동 선수들 보게 되면은 프로로 성장한 선수들 또는 탑 선수들을 보게 되면 그 선수들이 혼자서 이렇게 운동해서 그렇게 됐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어렸을 때부터 집단으로 들어가서 체계적인 훈련을 같이 받잖아요.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고, 저는 투자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. 그리고 기관이나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트레이더 분들도 그런 공간 속에서 키워지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. 독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집단의 힘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지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저한테 단순히 독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? 라고 하게 되면 저 역시도 못할 것 같거든요. 저도요. 지금 혼자서 A에서 C 할 수 있나요? 하게 되면 전 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만약에 과거의 저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못 하겠죠.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많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켜보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변에 내 주변에서 그래서 그래도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, 아니면 수익 자랑한 친구들을 이렇게 콕콕 집어서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막 이렇게 많이 합니다. 이게 되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. 그렇게 자신이 자신 스스로 애매한 심사위원단을 꾸려나가는 것 같아요. 그게 쉬워서 그래요.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환경을 갖추기는 너무 쉬우니까. 네, 일례로 종토방 들어가는 거는 그냥 뭐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키워드 검색하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
뭐 그렇게 해서 그냥 보는 거는 너무 쉽고, 그리고 보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 주변에 오프라인에서 친구들하고 주식 얘기하는 그런 모임도 그냥 친구들이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 재밌고.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본인의 주식을 망치고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를 그것도 잘 모르죠, 많은 분들이. 몰라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그게 나비 효과가 상당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, 아니던데 나는 그런 데서 봤는데 이건 진작 손절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 막 닫혀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. 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디테일하게 종목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현상을 이야기한 거잖아요. 근데 A에서 C 갈 줄 알아야 돼. 근데 이거 간다고 뭐가 대단한 건데 어차피 손해잖아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. A에서 C 갔는데 이게 뭔데 여전히 손해잖아. B보다 조금 올랐네 C가. 뭐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근데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선 분명히 수익 전환이 됩니다. 나는 안 되던데 한다면은 본인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심지어 여기에서 이렇게 수익 냈던 A의 앞부분 막 이런 데 좋았던 때 있잖아요. 네, 이런 데서 수익 냈던 것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저도 동의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더 펼쳐갈 그런 모습까지도 생각하면은 가능성은 더 많고. 네, 분명히 그 영역은 본인이 생각해보지 못했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모르던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길일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안에서 대입해서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할 줄 알아요. 사람들은 당연한 거잖아요. 자신이 경험한 거, 자신이 알고 있는 거,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.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, 근데 투자에서는 그 범위가 좀 넓어지고 커져야 돼요. 절대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,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넓고 크게 이런 것들을 파헤쳐 줄 수 있는 걸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. 사람이 그런 친구들 간의 모임, 쉬운 모임, 그런 데서는 자기의 의견이 되게 존중받을 수 있잖아요. 네. 평등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되게 많이 얻게 되거든요. 그리고 그런 모임은 자발적으로 되게 만들고 싶고. 그런데 아까 이제 뭐 이런 우리 안에서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 나는 못해. 근데 누군가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막 조언을 해주고 조언을 받는 입장이 되고, 그런 거를 이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내가 조언을 받는 입장이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되게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 거죠, 사실은. 왜냐면은 이제 내 목소리를 내고 싶고 나도 이제 가치 판단을 하고 싶으니까. 저희 클럽 안에서도 뭔가 막 질문을 하면 언니님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궁금해할 때 아니고 보다 더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회원분들의 생각도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. 왜 나는 이런 궁금한 게 있고 내가 내 의견이 있는데 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런 기본적인 걸 하라고 강요하지,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이제 뭐 용기를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. 그렇게 묵묵히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. 근데 그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진짜로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질문을 받았을 때는 조금 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사석이나 밖에 나가서는 주식 이야기를 못 합니다. 안 해요.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는 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. 그렇군요 하고서 저는 그냥 수긍해요. 이야기가 깊게 이어져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. 근데 특정 공간 안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,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제가 설령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일지라도 그게 안 좋은 방향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지금 홍길동님한테 필요한 방향이다. 그리고 이게 더뎌 보일지 몰라도 더 빠른 방향이다. 이런 이야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많이 하죠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면은 정말 별거 아닐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먼저 겪어본, 걸어가본 선배들이 존재하잖아요. 그 과정은 선배들도 다 겪었던 거거든요. 나도 그랬었다. 근데 이때 이런 부분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니까 괜찮았다. 막 이런 사회성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저희가 처음에 클럽 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. 선배가 없으니까 어니스트님의 말만 이제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. 아무리 본인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도 뭔가 좀 앞에 레퍼런스가 없으니까. 그래서 회원분들도 배우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,
요즘은 정말 아니죠. 뭐 3년 넘은 선배분들도 계시고 몇 개월 된 분들, 1, 2년 된 분들 막 그런 분들도 같이 나와서 이제 경험을 나누고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들을 함께 잘 끌어주고 가셔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고 기분 좋게 클럽 운영을 하고 있어요, 요즘에는. 그리고 이제 아까 언니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심사위원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곳에서는 언니님이 거기 딱 가면은 말을 못 하는 거죠. 말을 해봤자 이제 각자 심사하기 바쁘니까 뭔가 좀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앞에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끌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 생각은 해요. 지금은 저희 클럽 안에 선배분들 있잖아요. 그 분들은 초보자분들을 이끌어주는 심사위원적 역할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겪어본 거니까. 그죠? 그건 이제 뭐 사실 뭐 심사위원이라기보다는 조력자인 거고. 네. 의견이나 그런 말 한마디가 종토방이나 아니면 단순히 친구가 더 편하겠지만 친구의 한마디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얼굴 본 적도 없는 남이지만 나와 같은 생각과 관점을 통일시켜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, 이게 훨씬 더 정화되고 필터된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그냥 아님 말고의 의견 말고. 그렇죠. 아, 그리고 이거 참고로 뭐 이런 상황이요. 이제 클럽에 계신 분들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런 거 가져가기도 하고, 뭐 클럽에서 이제 같이 스터디 차원에서 공유하고 그런 것들도 이런 흐름을 가져.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을 같이 극복한 경우,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종토방 같은 데서 이거 진작 손절했어야지 뭐 하냐 하면서 온갖 심사 멘트들이 난무하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경우, 이 두 경우가 얼마나 다른지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그 차이점이 좀 느껴지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.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어야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. 그러면서 오늘 얘기를 좀 마쳐볼게요. 계속해서 이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결국에는 이제 기승전 마인드로 가는 그런 거 같은데, 주식이란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,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,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기기에는 많은 분들이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얘기 듣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, 알람 설정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클럽에 관련된 내용은 뭐 어떻게 가입하는지,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예전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영상도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고, 아니면 여기 밑에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을 보시면 더보기를 눌러서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가입 안내 같은 것들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다음에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